네, 오늘 움직임 보여줬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박살바이오가 20% 넘게 올랐고요. 삼양식품, 하이브, NC소프트, 메가MD가 모두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박살바이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살바이오는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2회 이상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인데요. 간암 임상 결과를 앞두고 투심이 붙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삼양식품도 오늘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했었는데요. 환율 상승 효과로 불닭볶음면의 해외 수출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역대급 실적, 여기에 배당까지 또 빵빵한데요. 한 주당 800원의 현금 배당을 공시했는데 배당금 총액만 59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하이브입니다. 최근 BTS의 완전체 활동 중단으로 주가 큰 폭으로 밀려났었던 하이브였죠. 하지만 신예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이후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뉴진스의 흥행으로 오늘 시장에서 하이브는 2.1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주요 12개 증권사가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신작 게임 TL의 출시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는 소식인데요. 매출을 메워줄 게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작 출시까지 연기되면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교육주들도 일제히 강하게 오름세 보여줬었죠. 메가MD가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면서 뜨거운 강자였습니다.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인데요. 현재 1등급에서 9등급 방식의 상대평가 대신에 ABCD로 표기되는 성취평가 성적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밖에도 YBM넷, IB 김영 등도 동반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장의 모든 이슈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 녹아들어서 종목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특징주 5종목 정리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주 눈에 띄는 상승세를 또 보였던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는 박셀바이오 한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박셀바이오와 함께 삼양식품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오늘 박셀바이오가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도 두 분 모두 박셀바이오의 글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아마 시총 4조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시세를 내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9월 1일, 9월 초죠. 그때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박스 BAX NK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값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일상에서 간암 11명 중에서 완전 간의 4명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상 이상이죠. 10명에서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 12명 중에서 일부라도 완전 관해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기대감을 좀 더 걸어보게 되면은 12명 중에서 절반, 약 50%죠. 50%, 60% 정도까지 완전 관해가 나오게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4조가 아니라 5조, 6조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 ST큐브 같은 종목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주가가 상당한 시세를 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박셀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의는 뭐냐?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없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라도 더 나와주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 섹터는 일부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바이오 섹터 무조건 한두 개 정도는 꼽아놓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한 종목 정도는 꼽아놓아야 네.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가람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박셀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과 좀 동일할까요? 네,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9월 1일하고 9월 2일 날 학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학회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안 좋은데 학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9월 2일 날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네 회사가 우리 데이터 안 좋아요라고 발표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라서 시장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주의를 좀 해보자면 보통 국내 증시 특징은 이벤트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1일하고 2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벤트 매도를 해가지고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결과 발표 전까지는 일단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전까지 지금 당장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조금 눌리면 한 지금부터 한 10% 정도 눌린다면 예. 다시 한 번 더 저는 9월 초 앞두고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도 또 하나 또 꼽아주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는 좀 이제 좀 봐야 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요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화면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원재료 인건비 상승에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데이터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린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화면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라면에서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농심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오뚜기랑 삼양식품 국내 3위인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왜 잘 나왔느냐? 그건 이제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 데이터까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삼양식품에서의 그 불닭볶음면 자체가 해외에서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액도 보게 되면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그냥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매월 10일하고 11일, 21일, 그 다음에 매월 1일 날 데이터가 뜨거든요. 근데 잠정 데이터를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커플링 되면서 많이 올라와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출 데이터 대비했을 때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던 이유가 해외 법인에서의 수출액이 해외 법인에서의 매출액이 너무 잘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8월 달 21일 날 되게 되면 삼양식품의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 잠정치가 뜨게 됩니다. 그게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잠정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만약이라도 8월 달 말일 달 확인해 봤는데 수출 데이터가 조금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잠정 데이터들 1일하고 11일, 21일이라는 이 날짜들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양식품 자체가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지금 힘을 그렇죠. 많이 바꾼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자, 이 김성훈 이사님은 물론 박셀바이 한 종목 탑픽으로 주셨는데 이 삼양식품이 불닭 이 인기가 해외에서 대단한 이유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삼양식품 예.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게 보는 포인트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내일이죠. K푸드 ETF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패시브 수급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CJ 제일제당이 급등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CJ 제일제당이 올라왔던 이유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이유였어요. 결국은 가격은 올라갔는데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다. 결국 이런 어떤 스프레드 마진을 하반기 내내 가져갈 수 있다. 이 논리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지수가 지금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밑바닥에서 한 2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대안의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CJ제일제당, 삼양식품 같은 음식료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방어주라고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삼양식품의 어떤 개별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있겠지만은 네. 경기 방어주, 즉 음식료주의 성격으로도 편입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수급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서 어떤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이 해당 회사의 실적보다는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 좀 시각을 달리해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또 NC스포츠도 안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작이 출시됐지만 반면에 NC소프트는 신작 출시 연기 소식이 오늘 또 전해지면서 또 투심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NC소프트 100만 원까지 또 갔었거든요, 매니저님. 그렇죠, 맞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NC소프트 자체적으로 뭔가 매출액이 크게 올라갈 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모멘텀을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눌려져 있는데 아니면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네. 지금 NC소프트에다가도 지분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뭔가 사우디에서 그런 뭔가 나올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우디 펀드가 들어왔음에도 그 뒤로 주가가 더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사우디 펀드가 한 번 더 매수를 해주는 모멘텀이 생긴다면 그때 조금 단기적인 상승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만 좀 단기 추정을 해볼 상승?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그렇죠, 있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김성훈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짤막하게 생각하실까요? 언제쯤 기분 좋은 차트가 좀 등산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예. 이제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가야지만 예.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오늘 컴투스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썸머너즈가 이제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오면서 오늘 장도 거의 6%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듯이 결국은 NC소프트 역시도 신작에 대한 출시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하야머시 더 주가 떨어질 것이냐? 전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바닥은 이미 잡았지만 우리가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아직 시장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서 좀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특징적 종목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성훈 이사님은 이 자리에 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